배동희 강사입니다. 자, 제가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와서 강의를 YBM에서 지금 13년차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13만 명의 수강생분들께서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도 하시고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으로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ETS 문제, 미공개 문제들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을 제가 좀 잡아드리겠는데요. 자, 요즘 경제가 좀 안 좋고 학원가도 좀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많은 그 상업적인 강의들이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익은 기술이다, 뭐 쉽게 맞출 수 있다, 점수만 얻고 취업이나 하자, 영어는 관심 갖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원래 예전부터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속지마다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사회운동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 학습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해석 안 하고 3초 만에 답을 맞춘다, 이게 가능할 거예요? 제가 전문가로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는데 3초 만에 이걸 해석을 안 하고 푸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ETS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오케이? 절대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돼요. 자, 두 번째, 단어들을 짝짓기 해서 암기해서 푼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같이 짝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것이 어떤 거랑 같이 간다고 해서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2003년쯤에는 됐었어요. 10년 넘게 이전에 어느 정도 문제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학원에 가면 명단을 쫙 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운 다음에 가면 좀 보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rrive가 뒤에 at 쓴다고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 건 오답으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arrive는 도착하다 이런 식인데 뒤에 지점이 나왔을 때 at가 우연히 오는 거고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암기식으로 짝을 지어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Oh no! 절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실력 없이 패턴이나 공식으로 점수 올린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나중에 후회를 하실 거예요. 이 말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Okay? I'm telling this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게 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익은 기술이잖아, 이런 거 광고도 보셨죠? 그게 절대 아니에요. 10년 전에 좀 그랬어요. 오케이? 제가 2002년에 와서 계속 그때는 기술이 좀 먹혔는데도 실력 위주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실력만 먹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시험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차기적입니다. 해석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수능 공부할 때도 그렇죠. 제가 EBS 강의도 2년이나 했고 재능방송에서도 강의를 했고 많은 강의 활동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강사님들이 수능에서도 미리 본인들이 다 봤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석은 다 자기들 해요. 그리고 강의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방송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그건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알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을 키우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강의실이 350석쯤 되는데 거기 꽉 채워서 같이 공부하면 실력 위주로 했을 때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오케이? 왜?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오늘 다루게 된 문제는 전부는 아니고요. 자, 우리 강의실에서 제가 우리 ETS 공식 문제를 발표하면서 제공받아서 우리 수강생들하고 2번 했습니다. 그래서 350억 꽉꽉 채워서 2번을 해서 거의 700명 정도가 같이 했는데 주로 많이 들어온 문제들을 볼 겁니다. 오늘은.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미공개 문제 없어도 지금 이 설명을 잘 들어서 핵심들을 잘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파트 6, 7은 전체적으로 이 시험이 좀 쉬워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 미공개 문제 YBM 수강생이라서 받았다면 그 해설들이 우리 시중에 있는 책 ETS 공식 문제집 뒤에 같이 부록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참고하시고, LC 음원은 YBM 북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LC 부분도 우리 수업 시간에는 했지만 그 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핵심들을 보겠는데 101번, 102번, 107번, 108번, 114번, 118번, 122번 주로 후반에서 많이 틀리시는데 126, 131, 133, 137, 138, 139, 140 이렇게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이 오늘 제가 7월 11일 시험을 봤는데요. 토익 시험을 파트 6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 세트는 6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선 5를 말씀드리고 6에 대한 정보, 오늘 시험에 대한 정보는 다른 동영상에 있으니까 제 페이스북 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카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저번 주 우리 강의실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나고요. 우리 컴퓨터에 있어서 아주 클로즈업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꽉 차서 같이 공부하고 있죠. 이거 우리 기초반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소문을 듣고 와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출신분들은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로 영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자, 첫 번째 스피드 토익 해법 1. 형용사 자리 문제는 해석이 중요하다. 자, 형용사는 뭘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죠. 그럼 명사가 무엇인지 알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제 동료 강사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예전에 제 선배님들이 책에다가 팁으로 쓴 거가 이제 이상한 이론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머피의 법칙 들어봤죠?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만약에 들어봤으면 그거 완전 사입이에요. 자, 형용사를 먼저 넣고 없으면 분사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Deerfield Academy 이 문제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실제 저작권법 때문에 제가 그냥 만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는데 이런 101번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Deerfield Academy는 이제 미국의 사립학교인데 제가 에머스라는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작은 학교예요. Deerfield Academy가 홉스 다음에 대시생돼서 너의 아이의 학습 경험이 자 그랬어요. 여기 뭘 들어갈까? 학습 경험을 꾸며줘야 되죠. 자, 여기서 답이 enjoyable이 맞아요. 그것은 얘가 형용사라서 형용사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뜻이 얘가 맞습니다. 원래 BLE로 끝나면 뭐뭐 가능한이니까 enjoy할 가능성 있는, enjoy할 만한 이런 말로 답이 A가 되는 거예요. 자, B는 분사죠. 근데 얘가 왜 안 될까요? 분사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enjoying 이러면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enjoy하는 대상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현재 분사라고 그러는데 현재 분사가 이게 사명식의 현재 분사면 뒤에 대상이 명사가 꼭 와야 돼요.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B는 안 되고 A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형용사 자리 문제는 해석이 중요하다는데 형용사를 먼저 자꾸만 넣어갖고 찍으면은 거의 다 반 정도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 반타작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실제 시험에 나왔던 사례들을 볼게요. Your time must be well blank 이렇게 돼 있는데 자, manageable이 형용사잖아. 그렇죠? 여기 비동사 끼고 나왔으니까 얘 꾸며주니까 형용사 들어갈 것 같죠? 근데 manageable 이러면 얘가 관리하기 쉬운, 해내기 쉬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업무가 좀 소화하기 쉽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자, 그리고 manage는 관리된이라는 뜻입니다. 뜻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는 manage, 잘 관리돼야 된다 해서 답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가 오답이고 분사가 답이네? 그러면 형용사가 우선적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well은 잘 된다 해서 well done, well said, well made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부사인데 수동이 됐을 때 앞으로 갈 수 있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well done 이렇게. 자, 이게 실제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6에서. 오케이. 자, 여기서 너가 잊어버린 비밀번호가 온라인으로 다시 복구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forgetful이 뭐야? 형용사죠. forgot은 뭐야? 과거 분사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모르면 우리 학원에 오시면 제가 기초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YBM 클래스에서 ETS 공식 문제집 600 완성반을 제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잘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forgetful하고 forgotten 중에서 무엇이 답일까? 이러면 여기서 forgetful은 형용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근데 답일까? 그렇지 않아요. 왜? 잃어버린 비밀번호 이래야 되니까 forgotten password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forgetful의 뜻은 이게 뭐 가득 차다죠? 건망증이 심하고 기억을 잘 잊어버리는 이런 말을 forgetful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hopeful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한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regretful 이런 말이 있어요. regret가 후회죠. regretful 하면은 후회가 막심하 이래서 FUL로 끝났을 때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자, 이게 의미상에서 안 되니까 답이 B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는 답이 B고 형용사 아니고 밑에서는 답이 B고 얘도 형용사 아니고 과거분사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게 형용사 자리만큼 많아요. 오케이? 형용사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 분사가 형용사에 넣는 형태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때그때 어떻게 돼요? 공부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거 넣을 때 뭐가 중요할까? 수집받는 명사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거 해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석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alright. 자, 또 아주 중요한 거 갖고 왔습니다. patients가 환자들인데 patients are blank to quit smoking. 자, 그럼 여기 뭐야? 비동사 나왔으니까 형용사 자리죠. 근데 답이 뭘까? A가 형용사인데 답일까? 과연? 이럴까?
자, BLE로 끝나면 사람하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advisable은 권장할 만한인데 환자들이 권장할 만한 하나다.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 여기서는 환자들에게 권장된다 해서 B를 쓰고 be advised to 부정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advise를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데 준사역 동사는 뒤에 목적어 쓰고 to 부정사 쓰는 동사들을 준사역 동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목적 앞으로 빠지면서 환자들에게 조언되는 바에다 담배를 끊도록.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문장. It is blank to quit smoking altogether. altogether가 완전이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자, 여기서 A하고 B 중에서 뭐가 답일까? 이러면 이때는 A가 좋아요. 오케이? 여기서 담배를 끊는 것이 권장할 만하다 해서 A. 왜? advise는 사람에게 조언해 주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대상이 됐는데 여기서 it는 사물이고 가주어고 원래 담배 끊는 것이 진짜 주어인데 담배 끊는 것이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짜 주어, 얘를 진짜 주어라고 그래서 원래 얘가 여기 있었는데 너무 길잖아. 그럼 영어에서는 주어가 너무 긴 걸 싫어요. 그래서 그때 허수아비 같이 it 같은 거 놓은 다음에 뒤에 진짜 주어를 뒤로 쭉 빼. 그래서 진주어, 저 가주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답이 뭐예요? 그러면 A가 되는데 담배 끊는 게 오케이? 그 자체가 원래 주어였는데 얘를 수식해 줘야 되는데 사물이니까 advisable 되죠. 오케이. 자, 여기다가 뭐 우리가 recommended가 추천되는 이런 과거분사 형태야.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써야 돼. 사물한테. recommended daily amount 또는 recommended daily allowance 알아두면 좋아요. allowance가 허용량인데 일일 권장량 우리가 RDA라고 그러죠. 여러분 집에서 약 있으면 뒤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suggested retail price가 추천되는 제한되는 판매 가격, 권장 소비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두면 참 좋겠죠. 일상적인 표현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때는 과거분사 썼네 둘 다. 그러니까 어떤 형용사 형태가 더 좋다는 것은 그거는 가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는 형용사가 좋아. 그래서 한번 넣어보고 계속 틀리고 나오면 내운영까지 계속 토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단어마다 알아야 됩니다. 해석을 잘하는 사람만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속지 말자 대한민국. 자, 30~40% 정도만 본래 품사가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고요. 단어 뜻을 알고 해다. 첫 번째 포인트. 오늘 제가 이런 포인트들을 몇 가지를 들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도전할 건데 그걸 잘 듣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나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오케이? 여러분은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잘 나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21이에요? 19살이에요? 18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는 행동대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다른 사람 믿지 말고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출제 의도, 목적어가 없어서 사명식의 현재분사는 제거하는 거죠. 아까 그 첫 번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첫 번째 문제에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 이 출제 의도는 얘가 사명식인데 목적 없으니까 제거하고 A를 쓰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거보다 고수를 위한 이런 출제 의도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나왔을 때는 감정 유발 타동사라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감정 유발하는 타동사는 사람을 꾸밀 때 과거분사, 사물을 꾸밀 때는 현재분사였어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화가 재밌으면 뭐라 그래요? 영화는 exciting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신났다 할 때 I am excited 이렇게 과거분사 쓰죠. 자,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I was satisfied 나는 만족했다 경험에 그리고 그 여행 경험이 exciting했다 할 때는 이렇게 쓴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응시자가 enjoy를 보는 순간 고수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영어에서 좀 거리가 멀어지면서 joy가 기쁨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감정 유발 단서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걸 감정 유발 단서로 착각하면 여기서 경험이니까 B 이걸 쓰고 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고. 왜? 사물한테 ing 쓰니까. 근데 이건 감정 유발 단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출제를 해요. alright,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자, 요즘 문제들은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아주 많이 들어본 표현보다는 배합 자체가 좀 참신합니다. 약간 어색한 것을 감안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최근 이때에서는 참신한 배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In order for us to paint your building, 너의 건물을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선 먼저 measure가 측정하다. 자, 오늘 RC에서 measure가 조치라는 말로 또 나왔는데 올해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서 측정하는데 모든 객실들, 모든 방들을 어떻게 측정할까 해서 여기서 답이 무엇일까? carefully, 애가 조심스럽게 측정하다 해서 애가 됩니다. B는 극도로 형용사나 부사만 되고
nearly 거의 절대적 개념이랑 되고 rightly는 정당하게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정당하게. 정당하게 주장했다. 그게 맞았다. 이런 말이에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하게 주장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이거 왜 이런 걸 이제 ETS가 만들 때 되냐면 이 just란 말이 딱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건 몰라도 돼요. 자, carefully, cautiously, accurately, exactly 이게 다 정확한 다 똑같을까?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carefully하고 cautiously는 겹칠 때가 있죠. carefully는 정성에서 나와서 정성스럽게, 그죠? 그리고 caution은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cautiously는 뭐 무서운 게 있을 때 쓰는 거고 carefully는 무서운 게 없어도 되게 정성을 가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정성스럽게, 얘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이고 accurately는 안 틀리게 정확하게, 그리고 exactly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요. 자, 간단하죠? 제가 말하는 게 이런 표현들은 우리나라 말로 없어요. 얘도 정확한, 얘도 정확한, 얘도 신중해, 얘도 신중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건 외국어야. 미국 사람들 말이라고. 그래서 그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We should measure the size. 우리는 사이즈를 측정해야 된다. 자, 지금 이 문제하고 비슷한데 이때 cautiously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얘가 cautiously 조심스럽게인데 뭐 여기 무서운 거 있어? 없어요. 그런데 accurately 돼야 안 돼요. accurately가 되죠. 이게 accurately measure하다.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데 안 틀리게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Police entered. 자, 경찰들이 들어갔어요. 건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accurately 안 틀리게 정확하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우선 B, A, carefully. 예,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이 돼서 A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지금 방금 본 문제에서는 measure가 측정하다죠. 그런데 왜 A가 되냐면 carefully는 정성스럽게 한다는 게 이게 바로 지금 요 다음 문장에서 요 accurately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맥상 이게 accurately하고 carefully가 똑같은 말이 되죠. 왜? 정성스럽게 측정한다는 게 안 틀리게 측정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Alright. 자, 이 문제는 뭘까? Let's meet. 자, 여기 오타가인데 let's 이렇게 돼야 돼요. Let's meet blank at 5 p.m. 5시에 만나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accurately, exactly 해주면 뭐가 됩니까? 정확히 5시에 만나는데 딱 그 시간에 만나자는 얘기죠? 그때는 B, exactly. 얘기하죠. 안 틀리게 5시에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상캐스터가 예측했는데 날씨를 예측했는데 그게 맞았어. 비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왔어.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답이 accurately죠. exactly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이 두 개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단어들이 그냥 대강 다 똑같다. 이것 똑같고 이것 똑같고 이것 똑같고 이것 똑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반경에 쓰이는지를 시멘틱 필드를 그려서 봐야 돼요.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두 개도 마찬가지.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죠. accurately, exactly. 자, 그런데 지금 봤듯이 이 carefully하고 accurately하고 똑같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색깔을 잘 보는 것이 토익 시험이에요. 문맥상의 사람들이 말을 아는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죠. Congratulations, it's a beautiful girl 이래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을 때 girl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걸이 뭐야? 소녀? 그래서 소녀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섬세하게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YBM 클래스에서 제가 인강을 처음 찍으면서 지금 완전히 잘 되고 있고 여러분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왜냐하면 거기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전에 접하지 않은 내용들 노하우를 많이 담아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때 강의해 드린 거가 so very, quite, somewhat, relatively 상대적으로 extremely 극도로 fairly 꽤. 자, 얘는 공정하게도 되는데 꽤라는 말도 되는데 얘네들은 상대적 형용사는 부사를 꾸며줘. 상대적 형용사는 비싸다, 빠르다, 뭐 아름다운 이런 게 상대적 형용사고 거의 almost nearly 이건 절대적 형용사랑 부사 또는 동사 또는 분사랑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요 relatively extremely는 동사 분사는 절대 안 돼. 이게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지금 보시 ETS 비공개 문제 이런 데서도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라서 알아야 되는데 즉 동사나 분사가 있을 때는 이런 건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절대적 형용사 부사에는 이런 걸 쓰고요. 자, 이런 문제 한번 해보세요. She was blank beautiful. beautiful이 뭐야? 상대적인 형용사죠.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 상대적인 거예요. 더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덜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 쓰면 될까? 안 돼.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너 오늘 거의 아름다운데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기분 이상해질걸? 자, extremely beautiful 이거 되죠.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자, 그리고 The room was empty. 자, empty는 뭐야? 절대적 개념이야.
텅 비었다. 아무도 없어야지 이게 맞는 말이 되죠. 그때는 nearly 써서 거의 텅 비었다 이렇게 되는데 극도로 텅 비었다는 안 되니까 얘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배울 때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He was full 했을 때 very full일까? nearly full일까? 자, 둘 다 돼요. 왜? very full 하면은 이 full이라는 게 꽉 찬 거니까 절대적 개념 같지. 그런데 얘는 배부르다는 상대적 개념도 돼요. 뜻이. 그래서 very full 하면 매우 배부르다. 나쁘지 마세요. 오케이. very full. 아니면 nearly 거의 배가 불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배가 불렀다. 이럴 때는 얘가 절대적 개념이고요. 그리고 very full 하면 상대적 개념으로 배가 아주 많이 부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제 내가 짜장면 한 그릇에 짬뽕 한 그릇에 양장피 세트를 나 혼자 다 먹었다니까. 오케이. 강의 잘하고 싶어서. 오케이. 그래서 내가 very full 했었어요. 오케이. 자, it is a blank new building. 자, new, 새로운 건물인데 new라는 것은 새 거냐 아니냐 절대적 개념도 되고 상대적 개념도 돼요. 상대적으로 새로 생긴 건물이다. 되겠죠? 절대적 개념 아니고 상대적 개념으로 new building, 상대적으로 새로 생긴 건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새 건물, 그래서 A가 답일 수도 있고요. nearly는 거의 새 건물은 좀 이상해요, 이때는. 그래서 이거 좀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거의 상대적으로 매우 새로 생긴 건물이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건물, 새로운 아파트 단지 이럴 때 쓸 수가 있어요. 자, alright. 자, 스피드해법 3. 감정유발 단서 잘 다룰 수 있는가? 자, 아까 제가 감정유발 단서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조금 복잡한데 이거를 잘 알아두면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투자자들을 꾸며줘야 돼. 자, 투자자들이 will be blank to find out that our sales increase. 우리 판매량이 증가했다. 50% 이상. 그래서 발견하면 매우 기쁠 것이다. 해피할 것이다인데 정답이 B, please가 되는 건데요. 자, 감정유발 단서는 사람에게 과거분사 쓴다고 그랬죠. 기쁘게 되었다. 이렇게 쓰니까 B가 되고요. pleasant는 ANT잖아. ANT, ING 이건 불어에서도 뭐뭐 하는 이니까 기쁨을 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이 기쁨을 주는 걸까? 기쁨을 받은 걸까? 기쁨 받은 거죠. 지금 판매량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B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8번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movie excites me 이러면 이게 excites가 감정유발 단서인데 me가 앞으로 빠지면서 I'm excited 이렇게 해서 사람을 꾸며줄 때는 excited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by the movie, about the movie 이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소식이 please everyone 모두를 기쁘게 했다. 그러면 everyone이 빠지면서 everyone was pleased 그러면 기쁘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사람은 과거분사를 꾸며줘. 감정유발 단서는. 그리고 everyone 사람이죠. 과거분사를 꾸며주죠. plea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감정유발 단서는 뭐가 있나? 오케이? excite 신나게 하다, satisfy 만족시켜주다, 실망감을 주다, disappoint 인체 호기심을 유발하다, please 기쁘게 하다, overwhelm 압도하다, 주체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사람한테 과거분사 주로, 사물한테 현재분사인데 이게 주로라고 내가 썼잖아. 왜냐하면 사람한테 ing 쓸 수가 있어요. 배도인 강사는 되게 exciting한 강사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근데 토익에서는 그걸 잘 안 해요. 오케이? 자, 예외가 또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맨날 이걸 내죠. 오늘 문제도 이따가 이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다음에 나올 거예요. 오케이? 사람한테는 please 기쁘게 된 이렇게 쓰는데 요렇게도 시험에 나왔다. 재작년에 pleasant. 왜냐하면 사람이 되게 유쾌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 있죠? 고객 상담원이. 오케이? 그때 pleasant 했다고 시험에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람하고 쓸 수가 있어요. attractive는 어디 매력이 빠진, 매료된 이렇게 돼요. attractive 매력적인. 오케이?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사람 있죠? 매력적인 사람은 예쁘고 멋있고 이런 것보다도 진실된 사람, 오케이? 진정성 있는 거 이런 게 매력적인 거고 면접 때 그런 게 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기술로 토익 점수 어차피 못 올려요, 오케이? delighted 기쁘게 된 그리고 delightful은 기쁨을 주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delightful 같은 건 사물을 선호하지만 delightful 사물을 선호하는데 delighting이란 말이 없고 delightful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사물을 꾸밀 때 satisfying 만족감을 주는 양장피, 뭐 탕수육 이렇게. satisfactory는 기본을 충족시킨다는 말이 만족스러운이에요. 원래 satisfy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만족감을 주는 그리고 충족시키는. 근데 충족시키다는 동사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충족된 결과를 satisfactory result라고 그래요. attractive 매력적인 사물 되죠? 오케이? 아까 사람도 된다고 그랬고 delightful 이거 사물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과거분사는 이들을 쓰고 ing가 사물하고 쓰고 그게 감유타들의 특징이지만 이렇게 조금 불규칙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문을 보죠. She was pleased to learn that she won the lottery. 그녀가 로또를 땄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기뻤죠? pleased. 사람한테 가보면서. 자, she was pleasant. 그녀는 되게 유쾌한 사람이야. 뭐 같이 일하기. 2014년도에 출제가 됐죠. 결론. pleasant도 원래 사람을 꾸며줍니다. 이 뜻은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을 주로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규칙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되고 예외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오케이? 자, 지금 이거 좀 복잡하고 빠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볼 가치가 있겠죠? 왜? 이거 꼭 나오니까. 오케이? 자, 114번입니다. 이제 we are just starting.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앞으로 더 재밌을 거니까 좀 잘 봐요. 14번 The discussion for improving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will continue가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될 것이다인데 얘가 일형식 하면서 다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일형식이에요. 오케이? 이게 일형식인데 그럼 뒤에 부사를 쓰는데 여기서 답이 무엇일까? 즉각적인 자금 지원의 부족 현상에도 shortage 불구하고 여기선 지금 정답이 적극적으로 will continue actively 활성화된 상태로 계속될 것이다. 답이 D요. 자, 이런 게 바로 참신한 배합입니다. 원래 이거 잘 안 쓰거든요. actively. continue랑 잘 안 써요. 자, 나머지는 왜 오답일까? 일단 constantly 명사 앞에다가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니까 이건 비싼, 돈이 많이 드는 이런 말이고 요 두 개는 최근인데 얘는 과거나 현재 완료형 쓴 거 다 아시죠? 그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학원 오세요. 자, 우리가 actively pursue, 적극적으로 추구하다. 행복을 추구하다. actively participate,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actively promote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다. 요즘 계속 오늘도 나왔어요. 아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런 건 어울려. 그런데 여러분 continue actively는 별로 안 어울리죠. 그게 바로 토익입니다. 왜? 일상 개념이 이게 약간 어색하게 좀 안 어울리게 느끼면서 잘 보면 어울려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자, recently lately는 과거나 쓴다 그랬어요. 현재 완료나 왜? 최근에라는 말이니까 최근에 했다 이래야 되겠죠. previously formerly는 과거 동사가 써요. 과거에는 뭐뭐 했다. 자, 그리고 currently presently 현재나 현재 진행형이랑 주로 쓰죠. 그래서 이런 건 기본이니까 알아둘 거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자, 122번. 자, 이제부터 전사에 대해서 보겠는데 전사, 관계를 맺어주는 말이죠. 관계를 맺어준다는 게 뭘까? 두 관계를 맺어주는 두 개의 단어를 잘 이해를 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돼요. Nearly all of our pastry, 우리 빵들과 수프가 대부분 prepare 준비된다. Every morning. 자, 우리 미공개 문제는 every day라고 그랬는데, daily라고 그랬는데 매일 아침마다 요리가 된다. 빵이 구워진다. 뭐 이런 뜻이고요. premises,는 부지야. 그래서 회사 내에서 우리 빵집 안에서 또는 식당 안에서 근데 밖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유지 안에서 만든다. 이런 말이 되는데 자, 여기서 premises가 원래 땅이야. 땅은 원래 오늘 써요. 그래서 땅 그리고 땅에 될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은 오늘 쓰는데 답이 여기서 B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premises가 아직 안 나왔는데 꼭 S가 있어야 되고 이게 사유지나 회사 부지 이런 걸 말해요. 자, 요것도 여러분 이번에 나왔었죠. 이번에 이런 게 있었는데 I attended the concert blank the hotel banquet hall 이랬는데 자, 호텔 banquet hall이 구체적인 장소죠. 구체적인 장소면 at를 쓸 수가 있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을 때 at를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메일 주에서 골뱅이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at예요. A와 T가 합쳐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곳에 쓰니까 여기서 at를 써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호텔 banquet hall에서 있는 그래서 콘서트를 꾸며주는 거야. 오케이? 자, 얘가 얘를 꾸며준 거죠. 어디에서? 조선 호텔에서 있는 콘서트 이런 식으로 그거를 참석했다.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참석했다가 at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사 어휘 문제. 이거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전사구는 형용사적인 용법이 있어. 자, 이게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한 다음에 여기 전사구 넣어서 얘가 이제 명사를 꾸며주죠. 자, 잘 보세요. I already read the book. 내가 책을 벌써 읽었어. 그러면 on the shelf. 이러면 이게 책꽂이 위에 있는 책이지. 그럼 얘 뭘 꾸며줘? 책을 꾸며줘. 읽었다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책꽂이 위에 올라가서 읽으면 일단 내가 올라가면 무너져요. 괜찮아. 근데 읽는 거를 책꽂이에서 읽은 게 아니라 책꽂이에 있는 책을 읽었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걸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부사적인 용법이 좀 더 많아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이 전사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read the book at the library 이러면 도서관에서 읽었다 이런 말이에요. 책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은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읽었다. 아니면 자, 그런데 돌려줬다는 말이 나와서 돌려주는 거는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동이 되죠. 그럼 to를 써서 책을
도서관에 갔다가 돌려주었다 해서 true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요 부분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드린 게 뭐냐면, 자, 전사는 관계를 맺어주는데 이 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를 맺는지 앞에 있는 동사를 관계를 맺는지는 뭐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그때 다른데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해석을 안 하면 전사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죠. 왜? 어디랑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지, 어떤 단어인지 알아야 어디다 관계를 맺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확한 것들은 at를 쓰고요. 주소나 이런 거. 그리고 날짜, 요일, 땅, 층, 땅, 부지, 아까 프레미스 있었죠? 온 쓰고, 연도, 달, 내부 공간, 내 주머니 속 아니면 전 세계, 이럴 때는 인, 단체 범위, 색깔, 형태, 순서, 이런 거 다 인 써요. 자, 근데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도 문맥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혹시나 해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는 요리된다라는 말이 나왔죠? 아침마다. 근데 이거는 이 회사 내에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회사 내에서 회사 땅이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쓰고요. 인투 같은 거 왜 안 되냐? 인투는 이 투라는 걸 쓸 수 있는 말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인투하고 온투가 시험에 있으면, 온투는 맨날 오답이 요즘 1년에 한 10번 좀 오답이에요. 온투 쓰면 내가 막 머리 위에다 기름 부은다고 그러거든? 학생들한테. 인투, 얘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pour coffee 하면 커피를 따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인강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컵이 있으면 요 안에다가 커피를 따라요. 커피를 따르면은 이렇게, 그래서 커피를 여기다 따라. 그러면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요 인이잖아. 근데 따르는 게 움직이니까 to를 쓰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따르는 것 때문에 to를 쓰는데 커피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인투를 쓰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애면 왁스를 발라. 자, 바르는 것도 to를 써요. 어디다가 바르다. to, apply, the lotion to. 그런데 hardwood floor가 나뭇바닥인데 그럼 표면만 있으니까 on을 써. 표면이니까. 그래서 on-to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서 이런 전사의 의미 생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18번. Workers may listen to music blank they use headphones. 자, 얘는 헤드폰을 사용하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런 건 전사거든. 오늘 나왔어. such as가 뭐 같은 그런 owing to 때문에, 이거 owing은 to 없으면 안 돼요. 그럼 owing 이런 거예요. owing to 때문에 in case of는 어떤 경우를 대비하여 이런 말인데, 얘만 만약이란 말로 올해,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누가 뭐 한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그래서 헤드폰을 사용한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음악을 들어도 된다. 이렇게 돼서 답이 C가 되는데, 얘는 대신 명사 접속이거든. 얘가 주어 동사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주어 동사 쓰면 안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기초반에서 저한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provided that, assuming tha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누가 뭐만 한다면, 이거 assuming that은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런 말이죠. 얘네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assuming that은 누가 뭐 할 것을 가정한다면이요. 예를 들어서 assuming that you were dead, 너가 죽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너가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니? 네가 죽었다면 이런 거죠. 여기다가 provided 이거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네가 죽는다면 이렇게. 그래서 assuming that는 그냥 상상하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가정한다면. provided는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달라요. 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such as하고 including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이거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including 나왔고 such as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I like such tropical fruits 하면 such가 얘를 꾸며줘. 그래서 나는 그런 과일들을 좋아한다. 열대성 과일들을. as가 전사야. 같은. 그래서 망고와 바나나 같은 그런 열대성 과일들을 좋아한다. 망고와 바나나 같은 그런 열대성 과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 붙여서 나는 열대성 과일이 좋다. such as 망고와 바나나 같은 그런 열대성 과일들 좋아한다. 그냥 열대성 과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망고나 바나나 같은 그런 열대성 과일들 좋아하는 거예요. 뭐 시큼한 거 말고 달콤한 거. 오케이? 이해되죠? such as의 느낌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such as하고 including 뭐가 다를까? including 그냥 포함만이야. 오케이? such as는 예를 드는 거고. 그게 완전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너의 총 계산서는, 계산된 금액은 다 합해서 750불인데 소비세를 포함하여 750불이다 할 때 답이 뭘까요? 당연히 B죠. 여기서 A 쓰면 안 돼. 소비세 같은 그런 750불. 그게 말이 되냐? 안 되죠. 달라요. 얘는 포함할 때, 얘는 예를 들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험장에서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정확성 위에 신속성이 있을 때 토익 성적이 잘 오르는 거지 대강 알면서 빨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Alright, 자 126번 Speed Motors has relocated to Fairweather Boulevard. 자 어떤 곳으로 이사를 했대. 이전을 했다. 근데 거기가 딱 3블록만 City Hall and Baseball Station을 그다음에 다 뭘까? 자 이거 안 풀어보신 분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요. 자 스톱하시고 뭘까? 자 답이 제일 아닌 것 같은 게 뭘까요? 일단 패스가 좀 이상하죠. 근데 패스가 벌써 답이에요. 자, Are you guys ready? 준비됐어요? 내 강의 들을 준비됐나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between은 두 개가 와야 돼. A and B 또는 between the two trees 아니면 그냥 복수 나오면 그게 두 개가 돼 자동으로. 그래서 자 among은 세 개 이상일 때 three groups 아니면 the crowd라고 할 수 있어요. 대중들 속에 그리고 student 학생들 와중에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여기 앞에 문제에서 among은 안 되죠. 왜? 여기 지금 여기서 city hall하고 베이스볼 두 개잖아. 세 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자, through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터널 하나 그려볼게요. 터널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잖아. 그럼 go through the tunnel 이렇게 돼요. 자, through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를 때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물론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럴 때는 through 쓸 수가 있어요. 행동이 방법일 때. 채팅 서비스를 통하여 이렇게 저번 달에 나왔었고요. 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다. 이럴 때 difficult, go through a difficult time. 여러분 인생에서 힘든 시기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냥 창문을 통하여 보다.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제 이걸 통하여 바깥을 보는 거죠. 그래서 through는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지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여기서 시정을 통과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무단 침입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자, 이거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 개념의 형용사, 부사, 전치사는 앞에 수개념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she's old 하면 그녀는 늙었다 이런 말이죠. 자, old는 상대적 개념이야. very old 이럴 수 있고 아주 늙었다 이렇게. 자, 근데 앞에다가 수개념을 쓰면 she's 5 years old 하면 5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할머니들이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자기 69세잖아. 그러면 I'm 69 years old 이렇게 안 하고 농담으로 I'm 69's young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되니까. 자, it is long 길다죠. 근데 it is 10 meters long 하면 10m 길다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he's 5 feet tall 하면 그 사람 키가 5 feet야. 오케이? The book is 10 days overdue 이거 나오죠 시험에. 그 연체되는 이제 형용사지. 근데 이게 상대적 개념이니까 열흘 연체됐다 이렇게 되죠. Hey, you, excuse me, you arrived 20 minutes early. 이러면 20분 더 일찍 도착했네. 자, 20분 이거 상대적 부사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옛날부터 다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생각 안 해봤지. 이렇게, excuse me, 상대적인 형용사나 부사, 전사는 앞에다가 수개념을 써가지고 더 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토익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새가 날아가는데 땅에서 10m 상공을 날아가. 그러면 10 feet above the ground. 이렇게 above가 뭐야? 전사인데 상대적 개념이에요. They arrived 3 hours before the departure time. 출발 시간보다 3시간 전에 도착했다. 그래서 원래 토익 시험 볼 때 before, after, from 이런 건 앞에 기간이 올 수가 있다고. 자, 그리고 he left 30 minutes after you call. 너가 전화하고 나서 30분에 출발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go through 3 miles past traffic light 이렇게 되면 신호등을 지나서 3마일을 가라 이렇게 되죠. pass가 뭐야?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전치사라서 앞에 이런 거리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즘 시험에서 최근 3, 4년 동안에 나온 거예요. 제가 스피드 토익 인강에서도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데 pass가 지나서 opposite 맞은편 down이 따라서 플러스가 더 추가할 때 살이 추가 이럴 때 마이너스가 뺄 때 이럴 때 쓰는 거죠. 이게 다 전치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3 블록스가 있잖아. 얘가 뭐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3 블록스는 이렇게 블록이 3개잖아. 근데 3개 벽돌이 아니라 3블록 앞으로 가다 이게 거리 개념이야. 그러니까 거리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 패스가 있으면서 3블록 지나자마자 이런 말로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alright. 자. 오케이. 다음 문제. 이때 쓰는 변별력을 위해서 새로운 동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봤을 때 스플릿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오늘 시험 혹시 최근 시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 카페에서 제가 무료로 동영상 계속 찍어서 여러분에서 주는 건데 이거 다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실력가서 정직한 한국을 만들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케이? 다 보세요. 무료니까. alright. 자주 나오는 오답들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동사를 계속 내긴 하는데 근데 오답들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있잖아요. 여주인공은 시즌마다 바뀔 수가 있어. 그런데 여주인공의 할아버지는 꽃보다 할배지. 이렇게 거의 비슷하지 맨날. 근데 그런 것처럼 토익도 오답은 좀 거의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잘 알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Mr. Dawson was blank to the firm's board of trustees 이렇게 자, 보드 이사회에 지명되었다 이런 말이야. named 그래서 B죠. name이 요즘 잘 나와요. name이 원래 4형식도 되고 지금 여기서 3형식인데 sorry 5형식도 되고 3형식도 돼요. 여러분 동사의 형식을 공부할 때는 3, 4, 5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1, 2, 3, 4, 5 그냥 자동사, 타동사, 자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동사는 대부분 다 타동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왜 선생님들이 그런지 알아요? 몰라서 그래요. 몇 형식인지 못 말하니까 사전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다 타동사니까 야 우리 다 3형식으로 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익 시험에서 저번 달에는 5형식이 3문제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즘은 4형식도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 형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 알고 싶은데 그럼 어디 갑니까? 그럼 나한테 와야 돼. 오케이. 자, it was decided that the house would be repainted. 자, 여기서 decided가 있죠. 이 decided는 현대 영어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써요. 원래 그런 동사들이 많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agree나 decidena think는 현대 영어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써. 그래서 원래 3형식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다 1형식화 되는 과정이 있어서 뒤에다가 목적어로 명사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명사절이나 이런 것들은 목적어로 쓰는 사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절이 decide의 목적어였는데 집이 다시 페인트 칠 될 것이 결정되었다 이런 말이 수동이 되죠. 이때가 가져오고 it was decided tha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원래 능동으로 바꾸면 I decided that the house would be repainte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decided가 수동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해석이 안 돼요.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I agree to terms 이러면 안 돼. 이거는 agree는 원래 지금 뒤에다 명사를 쓰는 사례가 없어요. I agree to the terms, I agree on the terms, I agree about the terms, I agree with the terms 이런 걸 써. with나 to나 on 이런 걸 쓰서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런데 대절은 돼요. I agree that I would join them.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대절이 되니까 이럴 때는 수동이 될 수가 있어요. 요 대절이 목적어죠. 그리고 agree가 3형식 동사인데 여기서는 대절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얘를 앞으로 빼. 그리고 수동태로 바꿨는데 너무 명사절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얘를 앞으로 뺀 상태에서 얘를 it로 바꿔. 왜? 아까 그랬지만 명사절 같은 게 주어 있는 거를 ETS가 싫어해요. 그래서 가짜조로 가조를 넣은 다음에 진짜조를 뒤에다 빼. 그럼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 합의되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만큼이 여기서는 진주어가 되고요. agree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it was decided that we buy the car rather than lease it. 제가 이거 준비하고 나서 오늘 토익 시험장 가서 purchase the car instead of leasing it 이렇게 나왔다니까. 나도 그렇게 만들까 예문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시험에서 나왔어요. 역시 ETS는 나하고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해요. 야, 여기서 차를 리스하는 것 대신 사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뭐야 이렇게 수동이 됐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떤 뜻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요? 자, agree하고 decide하고 think는 okay? 3형식이 요즘은 아니라서 1형식으로 다 바뀌어서 뒤에다가 명사 목적어는 안 되는데 명사절은 돼요. 그래서 명사절이 목적어일 때는 수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 문제는 decide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잖아. I decide you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얘가 사람이잖아. 그럼 다슨이 결정됐다.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말로 좀 되거든. 왜? 야, 다슨이 여기 뭐가 되도록 이사가 되도록 결정됐다. 이게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 쓰거든. 조심해야 돼요. decide, decision은 오답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결국 이걸 틀리는 것은 뭐가 문제냐?
na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name appoint가 3이나 5형식으로 쓰이는데 he was named to the position 이러면 3형식으로 그 자리로 전사 to 써서 지명되었다고. he was named chairperson of the board 이렇게도 지으면 나옵니다. 6에서. 그래서 의장으로서 지명되었다. 이렇게 5형식의 수동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결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사들 알아야 되는데 decide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사가 아니고 name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사입니다. 자, speed 해법 7 동사의 뜻과 형식을 잘 알아야 돼요. 둘은 같이 가. 자, 지금 여기서 many say 많은 사람들이 만난 Nancy Wong deserve. 자, 이거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deserve는 뭘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뒤에다 목적으로 명사를 써야 되겠죠. recognition. 자, 이것은 acknowledge하고 비슷한 말을 recognize하고 acknowledge가 둘 다 인정하다는 말로 명사할 때 acknowledgement, recognition 하면 인정을 받다.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즉 상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헌신적인 직원들 중 한 명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recognition A가 돼요. recognition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선 목적어로 A를 쓰죠. 선생님 그럼 B는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자, 얘는 일단은 deserve는 투부정사 쓰는 건 좋은데 투부정사도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든 준동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이런 것들은 전부 얘가 만약에 사명식이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 없잖아. 그래서 B는 안 되는 거예요. alright. 자, 제가 예문을 좀 준비했어요. She deserves promotion 하면 그는 승진받을 자격이 있다. 자, 이때 A가 답이 B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to promote 이러면 될까? 안 돼. 왜? 여기 뭐 없어? 목적 없지? 목적 없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promote는 승진시키다 하는데 사면식으로 쓰거든? 자, 그럼 요건 될까? 아, 요건 되죠. 왜? 얘를 여기다 넣으면 to be promoted 수동이 되니까 그녀는 승진될 자격이 되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말하면 뒤에 목적을 안 써요. 오케이? 왜? 이런 걸 과거분사라고 그래. 이건 기초반에서 배우셔야 돼요. 제가 기초반에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 이게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되다라고 말하면 뒤에 다른 게 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했던 거를 요약한 건데 A가 답이야. 왜? 그녀는 상 받을 자격이 있다. 명사 그냥 쓰면 돼. 근데 얘는 왜 안 돼?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목적 없으니까 안 돼. 그럼 선생님 투부정사 쓰는 방법 없나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To be recognized 하면 완전 좋아요. She deserves to be recognized. She deserves to be praised. She deserves to be blamed. She deserves to be criticized. 이런 것들이 다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사이드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명식 동사가 준동사인 경우, 준동사란 이런 거예요. 투부정사 이런 거, 분사 이런 거. 준동사인 경우는 목적어 유무를 확인해야 돼. 왜? 사명식은 준동사일 때도 항상 그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식이거나 동명사거나 현재분사일 때. 그렇죠? 그거를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형용사 우선의 법칙 이런 거 없다 그랬고 전치사 아무거나 그냥 동사만 보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명사 어휘들 또 부사 어휘들이 볼 때 그냥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뜻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고 무엇보다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 그래야지 시간이 단축된다. 이걸 알려드릴 건데요. 자, we are considering blank to renew the lease. 그랬을 때 what하고 whether 중에서 whether가 답인데 리스, 임대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란 말로 B가 답이 돼요. 자, 우리가 의문대명사, 의문부사라는 게 있어요. who, what, which가 의문대명사. 오늘 이제 의문형용사 which가 나왔어요. which of the 이렇게. 오늘 when도 나오고 which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맨날 시험에 나와요. 불완전한 투부정사는 who, what, which 같은 의문대명사 쓰고 의문부사 how, why, when, where 그리고 whether는 의문사는 아니지만 얘도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whether까지 접속사인데 얘도 투부정사랑 같이 쓰는데 얘네들은 완전한 거랑 써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I don't know what to do 이러면 자, to do 그러면 to가 사명사인데 뒤에 뭐가 없어? 목적 없죠? 그러면 what이 목적어가 되면서 무엇을 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줄에서 to do 한 다음에 it 있지? 이게 완전한 거야. 필요한 게 있으니까. 오케이? 사명식하고 목적어 to do it 이렇게 그럴 때는 how를 쓸 수가 있죠. how도 되고 when도 되고 아까 말했습니다. how, when, where 이런 게 돼요. how to do it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얘는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I don't know blank to do it. 그럼 완전하지? 이것 같이? 자, 그러면 일단 what은 안 되지? 왜? 여기 목적어 없을 때만 what이 되니까? 그럼 안 돼. 그럼 답은 뭐야? B가 돼서 whether to do it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방금 푼 문장하고 비슷해요. 자,
We don't know blank to depart at noon. 자, 이게 좀 어려워.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두가 3원씩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1번의 답이 뭐지 한번 골라보세요. We don't know blank to depart at noon. 이렇게. 자, depart가 몇 형식일까? 1형식이야. 출발하다. 그러면 1형식인데 어차피 목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거야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화지 아니라 여기서는 B가 되죠. B를 넣어서 12시에 출발할지 여부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 We know blank to discuss. 자, 여기서 discuss가 몇 형식일까? discuss는 완전 3형식이 맨날. 3형식인데 그럼 여기 목조가 있었는데 없지? 그럼 얘는 불완전하지. 자, 1번하고 2번. 1번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완전해. 왜 1형식이니까. 2번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불완전해. 왜 3형식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동사가 몇 형식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 모르면은 원래 못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지금 3형식인데 목조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답이 화시 되겠죠. We know what to discuss at the meeting. 회의 때 무엇을 논의할지 안다 해서 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법을 안 상태에서 이런 원칙을 알아서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죠. 이 기초 문법 알아서 확실하게 시간 단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때도 어느 정도 어휘력은 있어야지 됩니다. 자, 오늘 시험도 52문제에서 19개가 이제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11문제만 맞출 수는 없죠. 나머지도 알아야 되니까 해석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문맥 파악 후 상황 이해하는 능력. 전체 문맥을 파악한다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자, 오늘도 이런 게 나와서 여러분 동영상으로 오늘 후기 이런 것들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had to 차를 off campus. 전에는 이 부사예요. 캠퍼스 밖에다가 주차를 해야 돼.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새로 건축된 대학교 주차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 오케이. 와, 좋죠. 그럼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조를 나타내는 whereas, while, although 이런 걸로 넣어도 이게 부사절 접사로 while은 동안이라는 뜻도 있죠. although는 불구하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대조를 나타내는 반면이라는 뜻이 있어서 whereas 같이 쓸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전에는 학교 밖에다 주차를 했는데 반면 새로 생긴 주차시설을 이제는 사용할 수 있다 해서 B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 나머지들은 해석상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역접 대조의 관계를 물어볼 때가 아주 많아요. 오늘도 있었고요. 자, despite, in spite of는 전치사로 불구하고 but, 그러나, yet 이건 중간에 나왔을 때 그러나 이것도 역접이죠. while하고 although하고 해서 부사절 접사라는 건데 얘네들도 대조를 나타내. 그러니까 앞에 before 있으면 뒤에 after, 앞에 many 있으면 뒤에 few, 앞에 상업용 그러면 뒤에 주거용,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산업용 그리고 여기 가정용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서로 양극화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 정도는 배경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오케이.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지금 멸종 위기인 거 사실은 다 멸종했어야 돼. 근데 학원에서 아직도 그런 것들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정말 아까운 거 여러분 지금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난시족. 난시족이 뭐냐면 난시야. 요거 빈칸 보고 앞뒤만 본 다음에 그냥 풀어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옛날에도 그러면 되게 위험했는데 고득점은 절대 안 되죠. 요즘은 그냥 중간 점수도 안 돼요. 레고족. 나 이거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나 directly 봤는데 directly 있으면 to 써. 이런 게 완전 directly to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얘가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올 때 to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광어는 빈칸에 있을 때 한쪽만 보는 거야. 예, 광어가 원래 한쪽밖에 눈이 없잖아. 인상파도 좀 위험한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보통 인상파가 뭐냐면 이런 게 자연스러우니까 뭐 뉘앙스상 뭐 이거 쓰면 찝찝하잖아 이런다고. 오케이? 나는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사람들만 자연스러운 거고 토익에서는 미국 사람들 보기에도 약간 안 자연스러운 것도 다를 때가 있어. 제가 미국에서 아기 때부터 살았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15년을 살았어요. I'm 1.5 generation. For me, English is as much as comfortable as Korean. Okay? Okay?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걸로 가면 안 돼, 토익은. 좀 어색한데, 이래도 괜찮대. 이런 걸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인이 이거를 한국 사람이 영어가 자연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순수 해석파. 이게 조기 유학하신 분들, 순수하게 해석으로 다 하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오케이? 문법적인 요소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멸종 위기에 있어요. 이걸 다 고쳐주는 게 우리 학원에서 요즘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답이 뭘까? 이거는 배동민, 이게 저번 달에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배동민이라고.
나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써봤고요. 배동민의 강의에 대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바로 그의 능력인데 학생들과 아주 strong report를 형성하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와, ETS가 이런 말을 쓰다니. report는 이제 사전에 이상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감대야. 관계가 아니야. 공감대. 그래서 그의 학생들과 같이 공감대를 수립하는 그의 능력이 바로 그 강의의 가장 인상 깊은 점이다. 뭐런 뜻이죠? 자, impress 사람하고 쓰죠. 감동받은. impressive가 감동적인 이런 말로 답이 B가 되는 거예요. 우선. 자, 근데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렸었어요. 이제 아까 그 강의실에서 하고 나서도 쉬는 시간에 또 와서 나한테 물어봐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아디다스 광고 이런 거 있죠?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근데 원래는 nothing이 주어고 nothing is impossible 이렇게 쓰는 건데 원래 보어를 문두로 가면 주하고 비동사 순서를 바꿔.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그거 아디다스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강조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순서를 좀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쿨해요.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주로 편지할 때 이렇게 쓰죠. 너의 티켓이 동봉되었다. 너의 티켓이 첨부되었다. 너의 티켓이 포함되었다. 자, 이때 이 부분을 앞으로 뺀 다음에 include your ticke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clude 같은 거 앞에 빼는 문제 있으면 되게 어렵겠다 하고 내가 만들었는데 재학년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제 blank in the packet will be your ticket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동사니까 앞에 주어를 써야 되는데 야 어쩔 수 없이 명사 써야 되겠다. 포함 이런 추상명사였어. 그게 아니라 답은 B죠. 이게 뭐냐면 너의 티켓이 패켓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주어고 이쪽이 보호가 돼서 앞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까 그 139번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보는 문제에서 보면은 임프레션을 여기다 만약에 넣잖아. 그럼 능력하고 임프레션하고 똑같은 게 되는데 임프레션은 자기가 받은 인상이거든. 그럼 인상은 능력이다. 이거 이상하잖아. 여기서 일단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이거 순서가 이렇게 비동사하고 얘가 주어인가 보다. 그러면 그의 능력이 가장 인상 깊었다 해서 B를 써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원래 A하고 B 중에서 넣는 거는 거의 매년 두세 번 나오는데 여기서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사실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은 왜 더가 없냐 뭐 이런 걸 물어봐서 최상급인데 근데 최상급이 항상 더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복잡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정유발타동사의 분사 형태 또 나왔지? 자, 아까 지금 1번부터 해서 내가 계속 말씀드린데 감정유발타동사 굉장히 중요한 4개밖에 없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과거 분사는 항상 사람을 수식해 주는데 현재 분사는 주로 사물을 수식해 준다. 그래서 impressed 이러면 사람, impressive 이러면 사물을 주로 수식해 줘.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한테도 쓸 수 있는데 사물을 주로 써요. delighted 이러면 사람, I'm delighted. delightful 이러면 주로 사물. 즐거운 저녁 식사. please 기쁜, pleasant 유쾌함을 주는. 오케이? 얘도 사람하고 되는 것이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pleasing 기쁨을 주는 이런 말도 있고요. 분사행용 감정유발타동사 현재 분사. 그리고 pleasant 이래도 유쾌한, 쾌적한 이런 말이에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좀 감정적인 단어고 얘는 그냥 쾌적하다 이런 좀 약한 단어예요. 자, satisfied 만족하게 된, satisfying하고 satisfactory는 만족감을 주는. 아까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쪽이 사물, 요쪽이 사람이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아까 그 문제는 당연히 impressed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사물이니까 impressive 요게 되는 거예요. impressive, impressed가 아니라. 오케이. 자, 제가 가능한 예문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그냥 내가 만들었어. The most impressed about the survey data. 설문조사 결과에 관하여 가장 감동받은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대사님이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My impression about the new film. 새로 나온 영화에 대한 나의 인상은 내가 연설할 때 공개하겠다. 이럴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오케이? 오늘 시험에서 impression 나왔어요. 오늘 시험에 세븐에서 impression of 이렇게 무엇에 대한 인상. 그래서 원래 impression은 about를 쓰거나 of를 써요. 오케이? 여러분이 그 impressed도 about로 줄여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impressive about 이렇게 나온 거죠. 아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he left 남겨놨다 또는 last가 이런 식의 현재분사로 strong impression은 강한 인상, lasting 오래가는 인상을 남겨놨다 청중들에게. 그렇죠? 연설을 잘해서 그때 오늘 쓴단 말이야. 그건 얘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아주 유명한 표현으로 이거 세 개 똑같은 거 요즘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잘 나왔었거든. 이게 15년 전에. leave an influence on, leave an impact on, leave an effect on. 영향을 끼치다. 세 개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겹칠 수가 있어요. 세 개가. 근데 얘네들이 오늘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about야. on 아니니까 impression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자, 왜?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얘도 about랑 쓰고 얘도 about랑 쓰고 얘도 about랑 써요. 오케이? 그런 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 건 뭐라 그래? 레고족이라는 거야. 레고족. 오케이? 모르는데 막 짓거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주는 것은 의도치 않았어도 오케이? 그래도 속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거니까 모르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자. 예문들 잘 보시고 구글링을 하세요. 오케이? 구글링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 믿을 데가 없어. 여러분 구글링해서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째 어려운 어휘 정확히 알면 쉽게 푼다. 자, 어려운 어휘 정확하게 알면 쉽게 푼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로 여러분 아주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Your annual membership 너의 연회비가 연회원권이 renew 갱신될 수 있다 자동으로 unless your request 자 you가 아니라 you예요. 빼고 unless you request 너가 요청하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사를 넣어야 되는데 otherwise가 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즉 너의 연회원권은 자동 갱신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요청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otherwise가 답이 그런 문제예요. 오케이? unless가 나오면 otherwise라고 제가 맨날 말해요. 근데 이게 치맥 같은 거야. 오케이? 자, 때로는 이 unless하고 otherwise가 함정 배합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표현이라서. 오케이? 자, otherwise하고 likewise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wise가 방향이에요. 그래서 otherwise가 다른 방향, likewise가 같은 방향, 마찬가지로 이런 말. 이제 앞으로 이것도 나올 거고 clockwise는 시계 방향이야. 오케이? counterclockwise는 반시계 방향. wise가 그래서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응? 어떤 다른 강사님들이 나보고 자꾸만 쓸데없는 것도 강의한다고 옛날부터 그래요. 10년 전부터. 오케이? 근데 찍기 강사들이. 근데 저는 쓸데없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귀해서. 배경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1번. Please arrive on time. 자, 제 시간에 도착하시오. 자, otherwise가 안 그러면 you may miss the bus. 버스를 놓칠지도 모른다. 이게 otherwise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해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뜻이 돼요. 이거 제일 쉬워요. 요것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2번 All pictures in this book 이게 조금 더 어려운데 이 책에 있는 모든 사진들은 자, is가 아니라 are입니다. 오타예요. are taken by the author 저자가 직접 찍었어. 여행 다니면서 unless indicated otherwise. 자, 이 otherwise가 저자가 직접 찍은 거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 저자가 찍은 거예요. 별도 언급이 없으면. 그래서 unless하고 otherwise가 같이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세 번째. 세 번째. The mayor candidate.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걸 좀 어려워했어요. 별로 안 됐어요. 저번 달인가. 시장 후보가 여전히 믿고 있어. 그녀가 선거에서 이길 것을. 그러나 unless 아니야.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안 그렇다고 나타내고 있어. 안 그렇다. 뭐가 안 그렇다? 그녀가 이길 것이 아니라고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가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넣는 거 나왔는데 140분으로 너무너무 많이 틀려서 나도 속상해서 우리 반은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좀 틀렸어. 우리 반도. 자, 훨씬 어려운 게 있어요. 5년 전부터 매년 제일 어려운 게 otherwise야. 자, 이 otherwise는 그 문장 내에서 앞에 있는 게 아니라면이란 말이 돼요. 그래서 4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그녀는 develop이 원래 개발하다 되지만 생성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pimple, 몇 개의 여드름을 얼굴에 생성시켰어. 근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otherwise가 요 여드름만 없다면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드름만 없다면 아름다운 얼굴에 여드름을 만들어서 즉 이게 어서가 어떻게 되냐? 그녀는 여드름이 몇 개 있는데 어떤 얼굴에 여드름만 없다면 아름다운 얼굴에 여드름이 몇 개 있어서 여드름만 없다면 아름다운 얼굴에 여드름만 몇 개 있어서 여드름이 없다면 아름다운 얼굴에 근데 그녀는 여드름이 몇 개 생겨서 여드름만 없으면 좀 아름다운 얼굴에 여드름이 생겨서 여드름만 없다면 좀 아름다운 얼굴에 여드름이 생겨서 이렇게 돼. 무한궤도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 보통은 흑백 영화에 안 갈 사람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흑백 영화를 안 볼 사람들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봤다.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흑백 사진전에 관심이 없을 사람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가 없으면 흑백 사진전에 관심이 없을 사람들도 흑백 사진전을 와서 봤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독립영화를 원래 안 보는 사람도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독립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듣고 독립영화를 봤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셔. 어더바이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데 예문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제일 쉬운 게 unless 나오면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좀 쉽죠? 여기까지가 어려운 어휘들을 정확히 알면 이제 배울 때는 어려운데 익숙해지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어려운 어휘들은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지 말자 대한민국. 찍어서 인생을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오케이? 여러분, 찍어서 점수만 올려서 스펙만 맞춰서 면접 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면접 때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오케이? 쓸 거면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거 필요 없어. 저 하버드 나왔죠, 미국에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세요. 오케이. 3번 기대하라 대한민국. 기대하라. 제가 이제 13만 명 가르쳤잖아요. 우리 학원에 지금 우리 강의실에 꽉 차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나를 놀라게 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대는 훨씬 잠재력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냥 공부하면 금방 끝나는 걸 갖다가 괜히 치사하게 찍어갖고서 살으려고 하지 말고 암기식으로 하지 마세요. alright. 자, 그러면 토익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법을 가지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자,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평생 남을 거기 때문에 한 달 더 걸려도 정확하게 하세요. 속아서 쉽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신속성, 언어는 능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반복해서 읽어야 돼. 그래서 학원에서 우리는 셀이라는 걸 통해서 셀, 이거 되게 유명하죠? 자꾸 반복하고 연습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되게 좋아져요. 어학연수 가는 것보다 더 좋아져요. 공식, 스킬, 토익은 기술이야, 뭐 이런 거, 패턴, 무조건 그냥 암기하라, 이런 건 피하세요. 오케이? 특별히 영어 문장인데 문제가 영어인데 해석도 안 하고 발음도 이상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LEFT. 이건 이잖아. 이거 left 이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발음이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스피킹이 안 되면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낭비돼요. 여러분의 자산은 토익 점수가 아니라 점수로 입증되는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성, 신속성, 공식, 스킬, 공식 같은 걸 피하고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닌 그런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족하나마 몇 가지 사항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 강좌를 계속 하잖아요. 저는 사업적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도 내 강의를 계속 강의하면서 막 공식 1위동 제가 전체 누적 인원도 그렇고 이번 달 그냥 인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자꾸만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냐면 사업적으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강의 종로 이포유 학원에서 기초반, 실전반, 저녁반, 주말반 이런 것들을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여기 오면 제일 좋고요. 여기서 오면 하루에 7시간, 10시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보통 그러면 100만 원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20몇만 원이야. 자, 그리고 ETS 600 완성반, 750 완성반 이것들을 새로 찍었어요. IBM에서 찍었는데, 그리고 900 돌파반 여기 제 노하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샘플 강의라도 좀 들어보시고 제가 추구하는 이 가치관과 스타일에 동조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고 희망을 가질 거면 한번 체크아웃, 한번 체크아웃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배동희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